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주제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SNS 철강산업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시는 유성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성록입니다. 스틸앤스틸에서 같이 철강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국내 후판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요산업 협력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신지요? 예, 일단 저희들이 후판 산업과 조선 산업 사이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 네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신수요 개발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한국형 LNG 창과 LNG 추진선 개발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의 합병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조선용 후판 가격 협상과 관련된 이슈, 크게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판과 수요 산업 간의 새로운 협력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예. 후판과 조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알찬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국내 후판 시장 주요 이슈와 수요산업 협력 방안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먼저 국내 후판 산업의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슈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판 수요 산업 간의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후판 산업은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후판 내수는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침체의 기간도 더욱 연장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후판 산업 생태계 전체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후판 수요는 2008년에 1424만 톤으로 최고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여 금년에는 800만 톤 이하로 내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국내 후판 산업은 조선업계로부터 수출을 축소하고 내수로 전환해달라. 그리고 후판 설비를 증설해서 국내 공급을 더 확대해달라. 이러한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내 후판 업체들은 2011년 전으로 해서 후판 설비 증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후판 내수가 감소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어떤 설비를 폐쇄한다든가 하는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조선업계로부터 사실 가격 인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후판 산업은 생존 자체가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정책이고 전략인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후판 산업에 있어서 첫 번째 이슈는 안정적인 후판 수요 시장 확보를 위한 신수요 개발입니다. 국내 후판 수요는 다 아시다시피 조선 산업의 한 60에서 7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그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상당히 높은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후판 경기는 거의 조선 경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후판 내수와
조선 건조량의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후판 내수와 조선 경기가 얼마나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두 많은 조선 전문가들이 글로벌 조선 산업이 장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 조선 업계는 상대적으로 후판 수요가 적은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에 집중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판 산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수요처 다양화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판 업계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뭐 이런 것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 철강 업계는 후판 신수요 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드화를 추진을 해서 수요 개발 범위를 후판 이외의 전 광종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품 단위별로 수요 개발을 추진을 했다면은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코가 작년에 이노빌트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이미 현대제철 하이코어, 그리고 동국제강 럭스스틸, 뭐 이런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철강 업계 간의 신수요 개발 혹은 신수요 시장 선점과 관련해서 과잉 경쟁 양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부작용도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요 시장에서 각 사별로 전략 품목 간의 과도한 그러한 선점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신제품에 대한 표준이라든가 혹은 기준 선정에 있어서 각 사별로 이해가 상충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의 그런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의 밸류체인에 포함시켜주지 않고 거기에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배타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 경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강 산업 차원의 그러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종 부재 생산 기업이라든가 혹은 최종 수요 산업이 포함된 그러한 새로운 생태계 구축 협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국형 LNG 창과 LNG 추진선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LNG 창과 LNG 추진선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지원하고 그리고 업계 간의 그 협력으로 지금까지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LNG 창은 2014년에 KC1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부 성공을 거두어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18년에 두 척의 LNG 선을 건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항 중에 혹은 운항이 되기 전에 시험 단계에서 결빙이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현재는 운항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고, 1차적으로는 KC1 프로젝트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 또 KC2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한국형 LNG 창을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LNG 추진선의 경우에는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한 2,500에서 3,000척 정도의 선박이 발주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러한 LNG 추진선과 관련해서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약 40척 정도의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LNG 추진선은 일부 건조가 되어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LNG 추진선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는 관련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LNG 추진선이나 LNG 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철강과 조선업계는 상당한 협력을 이루어 왔고, 그래서 철강 신소재를 조선 건조에 적용하는 등의 어떤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는 극저온용 광인 고망간강을 2013년에 최초로 개발을 해서 작년에는 IMO에서 국제기술 표준 승인을 획득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현대 미포조선은 LNG 추진 벌크선에 고망간강을 적용해서 건조한 바가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LNG 추진선에 포스코가 생산한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그러한 9% 니켈강을 포스코산으로 대체를 해서 건조한 그런 실적이 있고 협력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협력은 기존의 성과 자체를 조금 더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소재 공급이나 공동 마케팅 등과 같이 협력 분야를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공고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협력이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예, 세 번째 이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합병은 작년 7월에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을 포함해서 EU, 일본,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 이런 총 6개국의 기업 결합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6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만이 작년 10월에 합병 승인을 했고, 다른 국가들은 현재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선업계의 합병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마바리 조선과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의 대형 회사들이 작년에 자본 업무 제휴를 했고, 금년 10월에는 니폰 쉽 야드라는 새로운 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 1위 업체인 CSSC와 그리고 2위 업체인 CSIC가 통합을 해서 작년에 이미 CSG 중국 선박공업 그룹으로 재탄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쳐서 현재로는 세계 최고의 건조 실적을, 건조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그런 합병은 우리나라 조선 수주와 그리고 조선 건조 원가의 경쟁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하게 되면 세계 수주 시장 점유율은 20%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이들 합병 기업이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조선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별로 건조 선종을 특화를 하게 되면 건조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또한 기술 개발이나 간접비 등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후판 등 원자재 구매와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이 철강 산업에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 회사의 수주 경쟁력이 강화되면 기본적으로 수주가 증대하고, 그리고 이는 후판 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수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로부터 후판 가격 인하의 어떤 유인이 혹은 압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 회사의 바게닝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후판 구매 가격 인하 압력도 다른 한편에서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회사들 간에는 이 대형 통합 회사에 좀 더 많은 후판을 판매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회사 양사의 통합에 대해서 철강업계도 좀 인식을 공유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하고요. 나아가서는 철강과 조선 산업의 전체 결합 경쟁력, 각 개별 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양 산업을 합친 그런 통합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그런 협력이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는 지금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2020년 조선용 후판 가격 협상입니다. 현재 2020년 조선용 후판 가격 협상은 지리한 그러한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현대제철은 상반기 조선용 후판 가격을 3만 원 인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상반기 가격 협상을 아직 하지 못한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 후판 가격을 바라보는 양업계 입장이 크게 늪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선업계는 조선 수주와 건조량이 크게 감소를 해서 일감이 부족하고 후판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주는 금년 상반기까지 118만 CGT에 불과합니다. 전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약 7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도 금년 상반기까지 418만 CGT, 작년보다 거의 한 17% 정도 감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수주나 건조량 감소로 인해서 후판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좀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성과 하락으로 조선업계들도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후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과 같은 경우에는 LNG 18K 같은 경우에 2015년만 하더라도 2억 불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그 성과가 하락해서 한 1억 8천만 불까지 대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도 알려지기로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판 가격을 올려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한 조선업계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저가의 후판을 수입할 수 있다. 만약에 가격이 인상되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후판을 수입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철강업계는 지금 최근 철광석과 같이 철광석 등 원료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후판 가격의 인상은 상당히 미미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래 도표에서 보시면 후판 가격은 2019년 이후로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유통 가격 중심입니다. 하락해 왔지만 실제로 그 이후로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료 가격은 오르는데 후판 가격은 오르지 않는 철강업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업계 입장에서 상당히 금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포스코가 금년 2분기에 사상 최초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후판 부문이 핵심적인 적자 품목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후판 손실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후판 가격 협상이 어려운 사실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수요 구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산업에 대한 후판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판 공급업체, 즉 철강업체들의 그 협상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 약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원가 측면에서도 그 후판, 조선 원가에서 차지하는 후판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업계의 어떤 성과에 경영 성과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을 인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대형업계들입니다. 협상이 대형업계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형업계 간의 바게닝 파워 게임 이렇게 이러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여기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아마 근원적으로 후판 가격 협상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 현실적으로도 이미 조선업계 입장과 후판업계 입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적으로 현재 성과가 크게 하락되고 있어서 원재료를 저가로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조선업계 입장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현재 국내에서는 후판 그 설비가 과잉되어 있고 공급도 어떻게 보면 과잉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공급원이 다양화되어 있다. 특정 기업에서 공급받지 않더라도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대체 공급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러한 것들도 후판 가격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판 가격 협상이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또 기간이 연장되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철강업계 차원에서도 경영에 불안 요인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협상을 매듭 짓고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지만 경영의 불안이 요소가 좀 더 해소가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가격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경영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별로 이렇게 협상하는 것보다는 양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과정, 예를 들면 가격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 그런 가격 협상 방식을 좀 근원적으로 한번 변화시켜 볼 필요는 없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격 조정 기구에서 조선업체들은 수입 후판을 좀 국내로 대체하는 그런 문제도 이야기하고, 철강업계는 원가와 또 국내산으로의 대체 등을 종합한 그런 합리적인 그런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협의 기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후판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이슈들도 있고, 어떤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적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판과 수요 산업 간의 어떤 새로운 협력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래 산업 환경도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협력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는 이러한 그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고성장 단계를 지나서 저성장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 문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인구 감소나 노령화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친환경 소재 개발이라든가 혹은 친환경 건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소비 구조 자체도 근원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지금 현재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쇼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밸류 체인의 내재화라든가 혹은 국내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조만간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경쟁 우위 요소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판매 방식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후판과 수요 산업 간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바꾸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역지사지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바탕하에서 함께 생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 간을 중심으로 협력을 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간 협력으로 조금 더 협력의 방식이나 어떤 행태를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력의 목표도 개별 기업의 성과 제고 이거에 더해서 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 이런 것도 하나의 목표로 추가를 할 필요가 있고 협력의 주체도 지금까지 기업 대 기업에서 산업 대 산업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협력의 방식도 지금까지는 기업별 그 안건별 혹은 프로젝트별 협력이었다면 소재, 기술, 마케팅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산업 간 종합 협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한국 철강협회와 한국조선 플랜트 협회 간의 철강조선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볼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가격도 공동 협상을 하고 그리고 공동 기술 개발 과제를 선정한다든가 혹은 공동 홍보, 마케팅 등도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수요 산업과도 이와 유사한 그러한 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산업 전체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사실 조선 업계뿐만 아니라 현재 후판 산업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 위기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 간의 협력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판 산업과 조선 산업이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런 협력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유승록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철강조선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현실적인 양 산업 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이 철강업계 오래 있으면서 보면 이 산업 간 상생 협력이라는 게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천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같이 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실제로 같이 해야 되는 어떤 동기 이런 게 잘 유발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좀 이런 그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런 데 대한 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예, 사실 상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래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 추구를 하다 보면 사실 다른 기업들의 그 성과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제 발전이나 혹은 산업의 발전 수준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산업 간 협력 혹은 상생 이게 없이는 앞으로 더 발전하기 쉽지 않다. 예전에는 경제가 항상 성장 단계에 있을 때는 어떤 한 기업이 끌어주면 그 뒤에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상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국내 산업 자체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전체가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지금은 특히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개발하더라도 그 수요 업계에서 동일한 그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업계와 철강업계 간의 그러한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한 그 협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협력의 결과가 상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개별 기업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산업 대 산업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 결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 내에는 그 협회라는 그런 공식적인 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회와 협회 간의 협력위원회를 만들므로써 좀 더 그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협력의 성과를 좀 더 빨리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박사님이 제안하신 그런 협회 간 협력위원회가 좀 더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이 이렇게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매우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할 때는 사실 기업 간 갈등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합쳐서 수요 산업하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산업의 파이가 줄 때는 우선 먼저 기업 간에 굉장히 갈등이 증폭됩니다. 서로가 이렇게 너무 치열하게 갈등하다 보니까 뭘 힘을 합쳐서 수요 산업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산업 간 협력과 어떤 기업 간 경쟁 구도라는 이 갈등 안에서 보면 매우 앞으로 더 이렇게 산업이 후퇴하는 국면에서는 더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또 우리의 하나의 중요한 해법으로 산업 간 공존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SNS 철강 패널이 선정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든 조선업계 M&A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철강업계는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조선업계의 M&A를 놓고 보면 철강업계도 뭔가 이에 대응하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조선업계의 지금 가장 큰 화두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합병되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조선시장, 수주시장의 점유율이 20% 이상입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판업계 입장에서 보면 후판 바게닝 파워가, 구매 파워가 엄청나게 커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매 협상에 있어서 철강 업계들이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러한 이 회사에 대한 후판 공급에서 후판 공급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은 아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1차적으로 후판 산업은 2011년 이후로 15년까지 1차 구조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설비들이 상당히 좀 최신의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판 업계들로서는 그러한 추가적인 구조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수요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제품 개발, 새로운 제품 개발, 가공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유 박사님 앞에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과 철강, 후판의 상생이 가장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데는 사실은 후판 가격 결정입니다. 예.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후판 가격 결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저는 비효율적이고 사회적인 낭비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물론 딱 그냥 현실적인 대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면 후판 업계와 조선 업계가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약간 공감대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후판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협상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는 노력 이런 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저도 사장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후판 가격을 보는 조선업계 입장과 후판 생산업계 입장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격만 그냥 주장만 있으니까 그렇죠. 힘겨루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힘겨루기가 되고 있고 조선 업계가 생각하는 가격 그리고 후판 업계가 생각하는 가격을 동시에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좀 좁히는 그렇죠. 거죠. 뭐 똑같이 공유를 하고 인식을 같이 하면 협상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같이 공통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 후판 가격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레퍼런스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그리고 이 가격 지수도 조선업계와 후판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개발해서 이게 이 가격 지수의 신뢰도를 양업계에서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결국 이 후판업계와 조선업계의 상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뭐 진행자지만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진정한 상생이라는 게 어디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상생을 위해서는 서로 대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거나 절대적인 약자에 있으면 상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배려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선과 후판이 철강업계가 좀 더 대등한 균형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상생은 제가 볼 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상생의 솔루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모두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그 돌파구를 위해서 머리를 맞댈 때 저는 상생의 해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철강업계나 조선업계나 한국 경제 전반을 봤을 때 이제야말로 진짜 조선업계와 철강이 진정한 상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찾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상생과 관련해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상생을 위해서는 먼저 서로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예, 상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조선과 후판, 철강과 후판 업계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유 박사님 주제 발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총 5분의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후판 업계를 위한 유익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유성록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후판 수요는 조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이 없는 후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후판이 없이는 조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후판과 조선은 상호 높은 상호보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따라서 우리는 후판과 조선을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군으로 통합을 해서 같이 공동의 생존 전략을 찾아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스틸앤스틸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그리고 한국철강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후판 세미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당사가 준비한 이번 세미나가 철강업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저희들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더 유익하고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